로봇 강아지한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오늘은요, 진짜 4발 달린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걷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만든 아주 획기적인 논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 기술이 로봇 공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. 먼저 로봇이 도대체 왜 걷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해 썼던 디지털 간식 방식은 뭐였는지, 그리고 이 논문이 제시하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, 스승과 제자 AI는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AI가 어떤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현실에서 첫걸음을 떼게 됐는지, 그 놀라운 결과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, 로봇 대 계단입니다. 이 연구가 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 사진 좀 보세요. 우리한텐 그냥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이잖아요? 그런데 로봇에게는 이게 거의 에베레스트산 등반처럼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너무나 당연하게 해내는 우리와 이걸 엄청난 과제로 받아들이는 기계,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?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로봇이 왜 가장 기본적인 걷기를 이렇게나 힘들어하는 걸까요?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. 공장처럼 모든 게 예측 가능한 평평한 바닥이라면 문제가 없겠죠.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?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갑자기 경사가 나타나고 미끄러운 잔디밭도 있잖아요.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던 거죠.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학습을 통한 방법인데요. 로봇을 가르치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뭔지, 그리고 그 방법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강화학습이라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. AI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라? 결과가 좋네? 그러면 바로 디지털 간식, 그러니까 보상 점수를 딱 주는 거죠. 마치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킬 때처럼요.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AI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움직여야 점수를 많이 받는구나 하고 말이죠. 그런데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었습니다.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기존의 강화 학습은 훈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고요. 더 큰 문제는 로봇의 움직임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툭툭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.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걷는 법을 가르치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이 내놓은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비장의 무기 이름은 바로 강화학습 대조 최적화, 줄여서 RLCO입니다. 이건 그냥 기존 기술을 조금 개선한 수준이 아니에요. 로봇 훈련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꾼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. 여기서 정말 재밌는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훈련을 할 때 스승 AI는 시뮬레이션의 모든 정보, 그러니까 일종의 정답지를 다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처럼 제한된 센서 정보만 보는 제자 AI를 가르치는 겁니다.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 하고요. 덕분에 제자 AI는 나중에 스승 없이 혼자 현실에 나가서도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주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바로 대조학습입니다. 이건 뭐랄까, 로봇한테 걸음걸이의 리듬을 가르치는 거예요. 그냥 앞으로 가! 이게 아니라 내 다음 스텝이 방금 전 스텝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해! 라고 알려주는 거죠. 마치 걸음걸이가 서로 운율을 맞추는 것처럼요. 그 결과 로봇의 움직임이 갑자기 삐걱대거나 튀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일관된 흐름을 갖게 됩니다. 바로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AI가 방금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내디딜 발걸음이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과거의 움직임과 미래의 움직임을 서로 가깝게 끌어당기는 겁니다. 이 간단해 보이는 장치 하나가 로봇이 비틀거리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막아주는 핵심 열쇠였던 셈이죠. 자, 이렇게 똑똑한 AI를 만들었으니 이제 실전에 투입해야겠죠? 연구원들이 이 AI를 현실 세계에 내보내기 전에 어떤 특별 훈련을 시켰는지 그 신병 훈련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로봇 훈련이라고 해서 마냥 쉬운 길만 걷게 하진 않았습니다. 영역 무작위화라는 방법을 썼는데요.
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일부러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. 시뮬레이션 환경을 일부러 미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로봇을 밀치기도 하면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맷집을 길러주는 거죠. 그렇다고 무작정 어렵게만 한 건 아니에요. 아주 체계적인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했습니다. 처음엔 아주 쉬운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잘 해내면 조금 더 어려운 지형으로 레벨을 올리는 식이죠.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면 다시 난이도를 낮춰주고요.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니까 훈련 효율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이 모든 훈련을 마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. 이 RCO라는 새로운 훈련 방식이 로봇의 안정성과 성능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향상시킨 겁니다.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. 먼저 접촉력을 한번 보세요. 기존 방식은 힘이 막 300N까지 썼죠. 이건 거의 발을 땅에 쿵쿵 내리찝는 수준이에요. 그런데 RCLO 방식은 어때요? 최대치가 175N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. 훨씬 사뿐사뿐 걷는다는 뜻이죠. 그 아래 관절 토크도 보면 변동폭이 훨씬 좁고 안정적으로 제어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이 훨씬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걷게 됐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 연구가 달성한 정말 대단한 성과가 바로 제로샷 전이라는 겁니다. 이건 이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의 성배라고 불리는 건데요. 무슨 뜻이냐면 시뮬레이션에서 열심히 훈련한 AI를 현실의 로봇에 딱 옮겨 심었더니 그 어떤 추가 수정도 없이 첫 시도에 바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. 정말 놀라운 일이죠. 실제로 이 AI는 유니트리 고2라는 로봇에 탑재돼서 우리가 앞서 봤던 계단은 물론이고 경사로나 푹신한 잔디밭 같은 다양한 실제 지형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.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비싼 외부 카메라나 센서 도움 없이 오직 로봇 몸체에 내장된 기본 센서만으로 해냈다는 점입니다. 연구원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눈물을 보면 다음 목표는 더 높이 점프하거나 걸으면서 동시에 물건을 짚는 것 같은 훨씬 복잡한 동작에 도전하는 거라고 하거든요. 심지어 뻘바처럼 형태가 계속 변하는 지형에서도 걷는 걸 연구하겠다고 하니 이 기술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AI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움직임인 걷기를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걷기라는 복잡한 물리 법칙을 마스터하기 시작한 AI, 과연 로봇이 다음으로 정복하게 될 우리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 무엇이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